자,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 비문학 지문, 예술 지문 들어갈 겁니다. 가나 복합 지문이고요. 자,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아예 본문의 내용을 암기를 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나서 바로 본문은 패드로 들어갈게요. 자, 가나 그 두 가지의 지문이 있는 복합 지문인데, 가를 먼저 보면요. 대중예술인 영화와 사회의 관계야. 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자, 이게 영화에 대한 글이 아니라 사실은 영화를 통해 사회를 이해한다. 이게 포인트야. 영화를 통해 사회를 이해하는, 요게 포인트인 글이야. 자, 그러면 1문단의 내용이 뭐냐면, 얘들아, 이걸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 이해하고, 그냥 아예 암기를 하고 본문 들어가자고.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얘들아, 공부 방법이. 첫 번째 문단은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화야. 영화는 대중들의 취향. 자, 취향이라는 건, 취향이라는 단어가 뭐야? 취향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특별히 좋아하는 마음이나 경향이죠. 자, 영화는 특히 예시, 장르 영화 있죠. 뭐, 멜로 영화, 액션 영화, 이런 장르 영화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특정 장르가 유행을 떨어지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고, 유행하기도 하죠. 특정한 장르. 어떤 시즌에는 정치 영화가 막 유행해. 어떤 시즌에는 또 정치 영화가 침체돼. 또는 장르의 이런 전형적인 관습, 습관이 형성되고 또 변형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영화에서. 그런 거 다 왜 그런지 알아? 대중의 취향이 영화에 반영되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 첫 번째 문단 뭐다? 영화에는 대중들의 취향이 반응이 된다. 그래서 장르 영화라는 것들이 유행하는 거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문단이 중요하죠. 이 영화에 대해 사람 이름이 나와. 어떤 영화에 대해서 크라카우어. 자, 첫 번째 사람이야. 크라카우의 견해가 나오는데요. 크라카우어라는 사람은 영화를 무엇으로 받게? 사회적인 생산물, 결과물. 영화는 그냥 단독적인 독립영화처럼 그냥 영화 혼자 띡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래. 그게 크라카우어의 생각이니까 크라카우어는 영화와 사회에 밀접한 연관을 높다고 봤겠죠. 자, 그에 따르면 영화는 대중의 취향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 자, 이념도 반영한다라고 말했어. 이념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나 집단이 지향하는, 추구하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 관념이야, 가치관. 이념이라는 건 어떤 그 대중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관념, 가치관을 이념이라고 해.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어. 자, 함정이 나올 건데, 크라카우어는 영화가 이념을 반영한다고 했지. 여기에만 너무 포커스 맞춰서 함정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 not only A but also B야. but also. 자, 무슨 말이냐면 크라카우어는 영화가 1문단에서 말했듯이 취향도 반영해. 취향을 반영한다는 거 크라카우어도 인정했어. 그런데 이념이라는 것도 반영해. 물론 이념을 더 강조했지만 이념도 반영해. 취향과 이념 둘 다 반영한다고 생각했다? 맞는 말이야. 자, 얘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게 시험의 함정이야. 자, 그런데 이제 이념이 물론 중요하긴 하죠. 크라카우어는 영화에 반영되는 그 이념이 영화에 까놓고 대놓고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걸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대. 이념은 좀 숨겨진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겉으로 확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어. 그래서 그에 따르면 영화는 한편으로는 드러내면서 한편은 동시에는 숨기는 매체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지. 하지만 그것이 전달하고 싶은 진짜의 어떤 대중의 이념은 숨겨져 있다. 이게 크라카우어의 입장이야. 자, 그에 따르면 영화는 표면과 이념, 요 개념을 정확히 잘 봐야 된다. 여기 있는 게 일로 가거나 여기 있는 게 일로 가면 안 돼. 자, 크라카우어는 영화가 표면에 겉으로 확 드러나는 거, 가시적, 눈으로 보는 거죠. 가시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은 모티브나 이미지라고 말했어. 자, 모티브, 겉으로 보이는 줄거리, 겉으로 보이는 인물, 장면, 이런 모티브나 이미지는 표면이야, 이면이야? 표면에 대놓고 드러나는 거야. 영화를 통해 보여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1920년대 동일 영화들을 보면은 유독 어떤 장면이 많냐면 밀실, 광인, 독재자 이러한 소재나 공간이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해. 이건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는 거지. 자, 표면에 나타나는 모티브나 이미지야. 자, 근데 영화가 이면에 숨겨지는 거, 이면은 그 속이죠. 속 안으로 좀 숨겨지는 거. 자, 이면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숨겨져 있다.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념은 이 면 안에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모티브나 이미지가 암시하고 비유하고 있는 게 뭘까라는 그 안에 있는 걸 해석하는 게 이면이야. 모티브 이미지 자체는 표면, 모티브나 이미지가 은근히 암시하고 비유하는 속뜻이 이면이야. 이념이고 이념이야.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해. 근데 왜 도대체 안으로 숨길까? 이념이라는 것을 왜 이면에 암시와 비유를 통해서 은근히 숨겨야 하나? 자, 그 이유가 뭐겠어? 이 이념이 그 사회에서 이미 각광받고 지지받고 응원받고 사람들이 다 겉으로 표면적으로도 완전히 지지받는 거라면 숨길 필요가 없지. 근데 무언가 이 이념이 그 사회에서 숨겨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영화 속에 숨기겠지. 그래서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이건 불순한 생각이야, 위험한 생각이야 라고 간주는 그렇게 여겨지다는 거야. 그렇게 여겨지는 이념은 영화의 이면에 감출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지금의 정권을 막 비판하는 그런 이념을 가졌다 치자. 그걸 대놓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영화에서 그 정권을 비판할 수 있어? 표면적으로? 그럴 수 없지. 그러니까 어떤 초등학교 교실을 보여준다거나 어떤 작은 중소기업의 회사를 보여주면서 뭔가 돌려서 지금의 정권을 비난하는 걸 되게 은근히 그 이념을 암시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의 정권을 비난하는 것들은 지금의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건 이면에 감춰지는 거야. 시험 문제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그 사회에서 지지받는 이념이 가려진다라고 함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아니야. 자, 예를 들어보면 전쟁에서 지고 나서 독일 사회에 만연했던, 자, 만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연이라는 뜻은 어떤 좀 약간 안 좋은 현상이나 기운이 널리 퍼지는 거야. 보통 부정적인 현상이나 부정적인 기운이 널리 퍼지는 걸 만연이라고 해. 자, 그때 독일 사회가 전쟁에서 크게 졌어. 사회에서 사람들이 되게 허무주의에 빠졌겠지. 현실 도피하고 싶은 퇴행적인 심리, 과거로 퇴보하는 심리, 왕정복고를 바라는 이런 정치적 이념, 현실 도피, 퇴행 심리, 왕정복고 이런 것들은 다 그 사회에서 지지받는 이념들이야? 아니지. 불순하고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이념들이니까 영화 속에서 이런 걸 겉으로 보여줘서 이 안에 이걸 숨기는 거죠. 자, 단어 뜻 보자. 퇴행. 발전하는 게 오히려 뒤로 물러가거나 과거로 돌아가는 거. 왕정복고. 어떤 정치에서 왕이 군주제로 독재 정권으로 되돌아가는 게 왕정복고야. 됐죠? 자, 근데 왕정복고에 대한 심리가 퇴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불순하고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들이야.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아, 영화의 겉으로 보여주는 게 이거구나. 그 안에 이면에 숨기는 게 이념이구나. 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표면에 보여주는 이미지와 모티브 통해서 이런 이념을 이면에 숨겨. 그러면 어떤 그게 목적이 뭐냐. 이걸 통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이 영화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표면을 통해 보여줘서 그 안에 이면에 이념을 숨겼다. 이걸 통해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굉장히 깊게 이해할 수 있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잘 봐야 돼. 자, 이게 2문단이고 마지막 3문단이 중요한데 지면이 짧아서 선생님이 여기는 좀 약간 제대로 필기가 좀 뭉쳐있는데 사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다, 얘들아. 자, 3문단 넘어가자. 자, 아까는 크라카우어 나왔었지? 자, 이번에는 제임슨이라는 사람이 나와. 자, 제임슨의 견해. 영화에 대한 제임슨, 이름 외워라. 제임슨의 견해는 뭐냐면, 제임슨은 영화의 서사가 전체 줄거리야.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거, 전체 줄거리. 영화의 서사를 통해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심층적이야, 총체적이야? 이번엔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게 제임슨이야. 크라카우어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이념을 파악해야 돼. 그게 심층적인 이해죠. 심층적으로 이해하자라면 제임스는 전체 줄거리를 마치 과거 완료로 봐서 지금의 시점에서 전체를 이렇게 한꺼번에 조망할 수 있게 보자. 총체로 보자. 부분 보지 말자. 자, 이게 제임슨의 견해야. 자, 그 이유는 제임슨이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의 사회는 너무 분산적이고 파편적이야. 오늘날 이렇게 사회가 있으면 한 번에 보기가 어렵고 되게 부분 퍼즐을 한 조각씩 보는 것처럼 부분 분산적 파편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의 우리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돼. 그게 제임스의 입장이야. 자, 총체적 양상의 모습이야, 모습. 전체적인 양상은 반드시 이런 시간이 다 흐른 다음에 얘네들이 다 과거 완료가 돼서 얘를 조망하게 되면, 조망은 위에서 아래를 한꺼번에 바라보는 건데 그때서야 총체적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총체적 양상은 시간이 모두 다 흐른 후에 모든 사건들이 역사가 된 후에나 파악할 수 있어. 이걸 역사화라고 하는데, so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마치 지나간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속한 지금의 사회도 부분 파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래서 영화를 그런 도구로 보자라는 거죠. 자, 이 빨간색이 되게 중요합니다. 서사 전체 줄거리를 통해서 영화를 역사화라고 한다면, 역사화가 뭐죠? 여러 가지 스토리를 역사가 된 다음처럼 과거 완료로 본 상태에서 조망하는 게 역사화야. 서사를 통해서 사건을 과거 회상하는, 회고적 방식이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즉 똑같은 말, 이미 그 모든 사건들이 이미 과거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면, 그러면 이 전체를 볼 수 있겠네? 총체적인 모습을 조망할 수 있겠네? 자, 그렇게 영화를 만들자. 모든 사건들이 과거 완료된 시점에서 거꾸로 과거 회상하는 것처럼 보여주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그러면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사회, 거기에 반영된 사회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한 게 제임슨의 견해야. 자, 그런데 이건 심지어 미래를 다룬 SF 영화도 마찬가지래. 심지어 미래를 다룬 SF도 마찬가지. 이거 되게 중요한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조그맣게 썼는데, 이 사람은, 제임스는, 애들아, SF 영화는 과거 얘기하는 거야, 현재 얘기하는 거야, 미래 얘기하는 거야.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세계를 그린 게 SF 영화지. 그런데 제임스는 SF 영화, 심지어 미래를 다룬 SF 영화도 영화를 만들어서 이 모든 게 마치 더 미래로 가서 과거가 완료된 시점에서 얘를 조망하듯이 이 영화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이 전체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야. 네, 괜찮죠? 자, 그래서 대중예술 영화의 사회의 관계 가지문은 뭐죠? 자, 크라카우어와 제임슨이 포인트인데, 크라카우어는 표면으로 보이는 게 모티브 이미지인데, 거기에 속에 이면에 이념이 들어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고, 사회를 영화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자.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제임스는 이 영화 전체를 역사화해서 이 모든 걸 과거 완료된 시점에서 조망을 해서 이 사회를 영화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전체는 영화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영화를 통한 사회를 이해하는 게 포인트야. 자, 본문은 빠르게 볼게요. 자, 본문 빠르게 보겠습니다. 대중예술인 영화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장르 영화가 대표적 사례다. 예시가 나왔죠? 특정 장르가 유행했다가 침체되는 현상이나 어떠한 특정 장르가 전형적인 관습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형성됐다가 또 변형되기도 하거든. 이런 거 모두 다 영화가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기 때문이야. 자, 두 번째 문단, 영화를 사회적인 결과물,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한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는 첫 번째 인물이 나왔죠. 영화에는 아까 1번 문단에서 말했던 이 대중의 취향뿐 아니라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도 반영돼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취향도 반영되고 이념도 반영된다라고 말한 게 크라카우어죠. 그런데 이 이념, 이제 두 번째 나왔던 이 이념이란 건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겉으로 대놓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러면 이면에 숨겨진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크라카우어에 따르면 영화는 한편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숨기는 매체다라고 했어. 특히 그 사회에서 이건 불순해, 이건 위험해,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라고 간주되는 이념은, 특히 얘네들의 이런 이념은 영화의 이면에 속에 감추어질 수밖에 없겠죠. 크라카우어는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모티브나 이미지, 지금 동그라미 한 건 겉으로 드러난 거죠. 이것이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이념들은 암시하고 비유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걸 해석한다면, 여기에 보이는 얘네를 해석한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목적이야.
예를 들어 예시가 있죠. 1920년대 독일 영화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티브나 이미지야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죠. 겉으로 확 보이는 거죠.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것의 이면에 전쟁에서 진 후에 패전 이후에 독일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현실 도피의 어떤 퇴행적 심리, 왕정 복고를 바라는 정치적 이념. 얘네들은 그 당시에 아까 뭐였죠? 얘네들은 누구야? 아까 말했던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이 이념이야. 이런 것들은 안으로 숨겨져 있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누구의 견해야? 크라카오의 견해야. 자, 괜찮죠? 자, 그 다음은 크라카오는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했다면, 이거 외워라. 크라카오는 심층, 깊게 숨겨진 그 안쪽까지 이해하자라고 말했다면, 이번에 제임스는 영화의 서사, 전체 줄거리를 통해서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자. 자, 제임스는 전체의 모습을 이해하자라고 말한 거야. 자, 그가 누구야? 제임슨이죠? 제임슨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회는 너무 분산적이고 파편적이야. 조각조각 나 있어. 그래서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시간이 다 흐른 다음에, 즉 역사가 된 후에나 그제서야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를 낸 거야?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이게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잖아. 아직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걸 마치 과거처럼 역사처럼 전체의 모습에서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영화를 활용하자는 거죠. 제임스는 전체 줄거리 서사를 통한 영화의 역사화에 되게 주목을 한 거야. 서사라는 게 뭐냐면 사건을 과거 회상하는 회고적 방식으로 이미 모든 사건들이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을 하는 것이 역사화인데, 그렇게 되면 모든 사건이 다 과거 완료된 시점에서 봐. 그러면 전체적인 조망이 다 가능하겠지? 이런 게 바로 역사화인데, 이런 역사화는 심지어 미래 시점을 다룬 SF 경우에도 해당한다. 이 말이 뭐야? 미래를 다룬 이 SF 영화까지도 과거 완료된 시점에서 과거 회상하고 조망하듯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전체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가문단은 이렇게 빠르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작업을 나 지문을 들어갈게요. 자, 나지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SF 개념과 장르적 특징. 자, 첫 번째 문단은요, 나지문이죠. SF 개념의 특징인데요. SF, 사이언스 픽션, SF 영화, 우리 미래를 그린 그런 영화죠. 자, 이런 것들은, 이 영화는요, 우선 한편으로는 현실에 반영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의 현실과 맞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새로운 게 섞이겠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검증된 과학적인 지식을 일단 기반으로 해야 돼. 너무 허무맹랑하고 너무 말도 안 되면은 몰입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존에 검증된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데, 대신 거기에 허구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막 날아다닌다거나, 뭐 드론 택시가 막 날아다닌다거나, 로봇과 결혼을 한다거나, 자, 이런 걸 설정을 해서 이걸 섞어서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서사 예술이 바로 SF 영화야. 자, 이 SF 영화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과학적인 진위는 진짜야 거짓이야? 여기 이 영화 속에 나와 있는 게 진짜로 사실이 아니야 라는 게 진위야. 진위가 참과 거짓을 말하는 거야. 됐지? 자, 과학적 진위가 진짜 중요한 건 아니고, 충분히 아직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개연성, 우연성의 반대말이죠. 개연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즉 그 SF 영화 속에 있는 중요 설정이나 인과관계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아직 과학적 사실로 증명은 안 했지만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이 개연성만 있다면 그러면 SF 영화에서 그 장면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개연성은 아직 사실은 아니더라도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연성이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SF에서는 어떤 함정이 나와? 기존에 검증된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적인 진위를 꼭 따져야 된다. 이렇게 함정이 나오겠지. 근데 그건 아니야. 개연성만 있으면 SF 영화에서 만들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so SF 소재나 서사가 모두 꼭 과학적 사실이어야 돼. 이런 건 아니야. 꼭 그럴 필요는 없어. 일부는 과학적 사실이 아니어도 개연성만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자. 선생님이.
자, 수빈이라는 사람 나오죠? 위에 사람, 자, 가제문에서 사람 이름 뭐였어? 크라카워랑 제임스 2명 외웠죠? 자, 이번에 사람 이름이 수빈이야. 자, 이거 사람 이름 아니다, 노붐은. 수빈이라는 사람은 노붐이란 개념을 말했어. 노붐이란 개념 말하고 나서 역할 얘기했어. 자, 수빈이 누구야? 수빈, 내 친구 수빈 아니야. SF 연구자 수빈은 노붐이라는 개념을 말했는데 이 노붐이 뭔지 외워야 돼. SF 영화에서 당대의 지식, 기술, 경험을 다 뛰어넘으면 뭔가를 좀 어떤 느낌을 줄까? 시청자에게 우와 대박 미쳤다 라는 놀라움, 인지적 낯섦, 경이로움을 주겠죠. 와, 이 경이로움은 정말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 같은 대광활한 자연을 봤을 때 빵 느끼는 경이로움과 되게 유사하다고 나오거든, 본문에. 자, SF에서 지식, 기술, 경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얘네를 뛰어넘는 어떤 놀라운 장면을 딱 영화에서 보여주면 우와 대박이라는 경이로움을 주는데 그 경이로움을 주는 대상이 바로 노붐이야. 라틴어로 노붐은 새로움이란 뜻이야. 노붐의 어떤 개념 설명 나와 있죠. 자, 이거 싹 다 외워야 돼. 노붐은 자, 이거 시험 많이 나온다. 이례적인 놀라움을 유발한 건 진정한 노붐이 아니야. 그러니까 영화 3시간짜리 SF 영화 중에서 딱 한 번 놀라움을 줬어? 이건 노붐이 아니야. 노붐은 작품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 요소여야 돼. 그래서 SF 영화인데 뭐 해저 도시가 나와. 3시간 내내 어떤 해저 도시의 어떤 광활한 장면이나 물 흐르는 소리가 나와. 그렇게 전반적으로 나와. 이게 노붐이야. 자, 두 번째 노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 SF 영화 속에서 묘사된 허구적 세계 사이에 사이에 차이가 있겠지.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노붐을 빵 주겠죠. 만약에 너희가 SF 영화 보러 갔는데 뭐 자율주행 자동차 정도가 나와. 그거 요즘에 테슬라도 하고 있잖아. 우리 길거리 강남 가면 자율주행 자동차 많이 보죠? 그거는 지금과도 별 차이가 없으니까 노붐을 주지 못하겠죠. 무언가가 진짜 해저 터널에 산다거나 화성에 다 같이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장면이 있어야지 그 경이로움이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차이가 되게 센세이션할수록 노붐을 주겠죠. 이 차이가 핵심의 요소야. 자, 그리고 3번 그냥 단순하게 외워라, 그냥. 노붐은 단순하게 놀라움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영화라는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나. 이거 놓치지 마. 노붐이 그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다. 맞는 말이야. 노붐은. 그래서 SF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이야. SF 영화 속에 사람들의 주인공이 나오지만 노붐이야말로 진정한 주인공이야. 자, 이 네 가지가 노붐의 역할이야. 됐어? 3번 넘어가면 안 돼. 자, 세 번째 문단. SF 영화 속에 세계로 나타나는 인지적 낯섦. 단어가 어렵지 되게 쉬운 거야. 아까 말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 SF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장면 사이에서 이 차이가 빵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인지적 우리가 어떤 깨닫는 거죠. 낯섦은 우와 낯설다 이런 게 인지적 낯섦을 주는 거죠. 자, 수빈이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자, 수빈은 이 SF는 자 요거도 놓치지 마라. SF가 무조건 현실과 다르기만 한 건 아니야.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살아간 현실을 반영을 해. 왜냐면 SF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은 500년 후 1000년 후의 미래지만 이 SF 영화 언제 만들어? 지금 현실에서 만들죠. 미래 세계를 상상하겠지만 하지만 이 작품이 생산되는 그 시대에 기반을 해. 그러니까 SF 영화가 500년 후라 하더라도 새로운 장면들도 있지만 그 안에도 가족끼리 서로 끈끈한 사랑이 있고 우정이 있고 그런 거는 지금의 현실에서 만들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과도 닮아있죠. 자, 그래서 SF는 지금의 현실 반영하기도 한다는 말이 나와 본문에. So, SF는 그 시대의 현실과 비슷하기도 하고 미래를 그리기 때문에 다르기도 하겠죠. 요 차이에서 무엇이 나타나? 인지적 낯섦이 촉발이 되는 거야. 인지적 낯섦이 바로 요 차이에서 어떤 부분은 지금 현실과 비슷하네. 어떤 장면은 와 너무 다르네. 이 차이에서 인지적 낯섦이 촉발되는 거야. 됐지? 자, 작품을 통해 그 다름, 현실과 그 영화 속의 허구적인 상상이 다름을 인식함을 통해서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면이 너무 작아서 되게 조그맣게 연필로 썼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다. 자, 이 다름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어떤 역할이 있냐면 이 영화를 시청하는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SF 영화를 통해서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 자, 여기 어렵지? 여기 어려우니까 절반만 이해하고 절반은 외워. 시험 1주일 남았으니까. 이 SF 영화에서 어떤 부분은 지금 우리 사회랑 비슷하네? 어떤 부분은 되게 다르네? 이 차이에서 인지적 낯섦을 깨달으면 이 영화를 시청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어. 제3자처럼, 관찰자처럼.
비판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 예를 들면은 이 SF 영화를 봤는데 500년 후에 다 화성에 가서 살고 있는 장면이 나와. 그 영화를 쭉 봤어. 되게 특이하고 인지적 낯섦 느껴겠지. 그 영화 다 끝났어.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환경오염을 다시 다른 시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니까? 와, 진짜 이렇게 환경오염 심각해지고 우리가 막 살다가는 진짜 저 영화처럼 몇백 년 후에는 다 화성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적으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니까? 자, 인지적 낯섦은 즉 다름에서 오는 그 충격을 인지적 낯섦이라 하는데, 인지적 낯섦을 통해서 우리는 감각적 충격을 받고, 자, 감각적 충격이 뭐야? 그 영화를 봤을 때 시각적으로 충격을 받고 청각적으로 충격을 받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할 거 없나? 라는 인지적 성찰에 도달할 수 있어. 자,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오겠지. 감각적 충격을 받는 게 먼저야? 이성적 성찰이 먼저야? 감각적 충격을 받아야 이성적으로 반성을 할 거 아니야. 여기에 이 도달이라는 것, 얘를 먼저 해야지 일로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 이성적 성찰에 감각적 충격이 뭐 수반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자, 순서가 얘가 먼저고 얘가 다음이야. 자, 마지막 4분단 보자. SF 영화 속의 유토피아는 진정한 이상 세계야. 뭐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고 모든 게 완벽한 세상,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완벽한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수빈이란 사람은 그냥 외워라. 수빈은 SF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유토피아를 많이 추구해 왔는데 진정한 유토피아를 찾는 데 있어서 SF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해. 그러면 시험 문제 보기에서는 아니다. SF를 통해서는 진정한 유토피아 찾을 수 없다라는 수빈과 다른 입장의 학자가 나와서 둘이 서로 비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끝까지 보자. 자, 수빈은 SF 영화 이전에도 인간은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서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추구해 왔다고 생각해 왔어.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 이게 이제 낯선 미지의 세계, 이제 이게 유토피아를 말하는 건데, 시험 문제 뭐가 나왔지? 잘 들어라. 잘 들어.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죠. 수빈은 유토피아에 대한 사람들의 추구와 갈망이 항구적이라는 것을 간과해 왔다라는 말이 나와. 시험 문제. 그 말 틀린 거야. 항구가 뭐냐면 늘 있어 왔다는 거거든. 결론 말할게. 간과는 까먹었다, 그냥 지나쳤다, 알지 못하다는 거야. 자, 다시 무슨 말이 틀리냐면, 수빈이란 사람은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갈망과 욕망이 항구적, 늘 있어 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간과해 왔다는 말을 왜 틀리냐면, 분명히 본문에 수빈은 SF라는 게 등장하기 이전에도라는 건 항상이란 뜻이요. 인간은 허구적 이야기 통해서 낯선 미지의 세계, 즉 유토피아에 대해 동경을 하고 추구해 왔다는 걸 인정했어. 수빈은 이 사람들의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이 늘 SF 전이든 후든 항구적으로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 간과하지 않아. 됐어? 이거 다 문제 풀고 이 영상 봐야 된다. 수빈은 유토피아가 SF의 되게 중요한 소재야. SF 보면 뭐 화성에 가 있고 화성은 모든 게 완벽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 그래서 오늘날 지금 2026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오염, 전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 현실을 넘어해. 현실 넘어. 소리대로다 표기한 거다. 어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소리대로 표기다. 이 현실의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이 현실에서의 문제를 현실에서 찾기 어려우니까 현실 너머에 있는 유토피아, 이상적 세계를 통해서 뭔가 유토피아를 탐색을 해야 되는데, 그 탐색에 있어서 이 SF가 연락 중요하다. SF 영화가 되게 더 중요해지고 있어. 누구 말이야? 수빈의 입장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의 보기 박스에서 수빈과 다른 입장의 사람도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말하겠어? 수빈과 다른 입장은, 야, SF는 SF일 뿐이야. 야, SF 영화 속에 등장하는 유토피아 잠깐 나오지만 결국 멸망해. 우리가 진정한 문제 해결은 현실에서 찾아야지. SF 영화 같은 현실 너머에서는 진정한 해결책, 진정한 유토피아 찾을 수 없어. 라는 수빈과 반대의 입장에 누군가 나와서 이 둘이 서로 대화하거나 얘가 얘를 비판하거나 얘가 얘를 비판하는 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수빈은 무슨 입장이야? 영화가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이상세계 유토피아 찾는데 되게 중요해진다고 말한 사람이야.
됐어. 자, 그럼 여기까지 끊어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 본문만 보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기는 문제가 쉽기 때문에요. 본문만 볼게요. 자, 나지문 본문 빠르게 볼게요. 자, SF는 기존에 검증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개념과 특징 나오네요. 허구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작용한 서사 예술이다. 개념 설명하고 있죠. 정의의 기법, 특징.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다고 했잖아, 지금 방금. 그렇다고 꼭 과학적 다 사실일 필요는 없대요. SF 영화가 다루는 소재나 서사가 100% 과학적 사실이어야 되는 거? 그건 아니야. SF에서 중요한 건 과학적으로 이게 진짜야 아니야? 라는 진위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연성만 있으면 돼. 개연성, 즉 개연성이 뭔지 모르니까 설명해 주죠. 그 작품의 주요 설정이나 앞뒤의 인과관계가 그냥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어? 그럼 개연성 있네. 아직 일어난 사실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네? 그러면 SF 영화의 중요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넘어가자. 기발한 상상력이 촉발하는 불러일으키는 경이로움, 놀라움은 SF의 중요한 장르의 특징이야. SF 등장하는 장대하고 압도적인 만약에 화성의 대도시가 나와, 미래 도시가 나와. 이런 여기서 주는 경이로움, 놀라움은 우리가 마치 그랜드 캐니언 같은 광대한 자연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경이로움과 유사하다라고 비교하고 있죠. 비교. SF 연구자 수빈이죠. 수빈. 사람 이름이 중요해. 수빈은 SF에서 지금의 지식, 기술, 경험을 다 뛰어넘어서 경이로움을 주는 이 대상을 노붐이라고 했대. 노붐이라고 이름 붙였어. 노붐의 개념 설명 나왔어. 라틴어로 새로움을 의미하는 이 노붐은 자, 여기부터 싹 다 외워. 첫 번째, 이례적인 놀라움은 노붐이 될 수 없고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를 지배해야 돼. 그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놀라움만 노붐만 될 수 있어. 이거 나올 수 있어. 시험 문제. 두 번째, 현실 세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 SF 작품 속이 묘사하는 허구적 세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지. 그 차이에서 놀라움을 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노붐의 핵심적인 요소야. 또한 노붐이 놀라움이죠. 이 놀라움 자체가 그 SF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낸 장치이다.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런 점에서 노붐은 SF의 진정한 주인공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했고, 수빈이 말한 노붐에 대해서 얘기 나왔어. 자, 그 다음 넘어가자. 수빈은 이거 놓치면 안 돼. SF가 경이로움, 놀라움만 주는 거 아니야.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반영을 하긴 해. 왜냐? 그 이유가 뭐야? 아무리 미래 세계의 상상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상상은 지금 상상한 거 아니야? 작품이 생산된 지금 이 시대의 기반 근거를 두고 있다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F에 등장하는 인물 시공간 설정은 지금 그 영화를 만든 시대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겠지. 이건 굉장히 허구적인 상상력이 있을 거고 어느 정도는 지금 현실을 기반하고 있죠. 이제 이 두 개 다 있는 거야. 수빈은 이처럼 현실을 닮았지만 또 현실과는 다른 SF 속의 세상은 인지적 낯섦을 유발한다고 했어. 지금의 진짜 현실과 SF에 등장하는 되게 허구와 상상의 세상, 여기서 오는 이 차이 있지. 이 차이가 인재적 낯섦을 가져온다고 생각한 거야. 자, SF에 등장하는 세상은 현실에서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세상을 굉장히 낯설게 표현하겠죠. 지금의 현실에서는 남편, 부인이 사람인데 SF 속에서는 로봇가 나와. 이런 낯설죠. 이런 낯섦을 유발하는 건 같음이야, 다름이야? 다름이고, 작품을 통해 이 다름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야. 현실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 볼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에 살아가잖아. 현실만 계속 살아가면 이 현실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 근데 SF 영화를 통해서 미래 세상을 그린 SF를 봤다 쳐. 여기와 현실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 근데 이게 다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얘를 이제 우리 시청자가 얘를 봤어. 현실과 되게 다르네? 놀랍네? 그러면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거리두기 하면서 비판적 볼 수가 있어. 지금의 현실의 환경오염 심각한 거 아니야? 지금 현실에 우리 문제, 전쟁 심각한 거 아니야? 우리 지금 현실에서 뭐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비판적 볼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인지적 낯섦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감각적 충격을 통해서 자,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반성해보자 라는 이성적 성찰에 도달할 수 있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체험이라 할 수 있어. 시험 문제, 이성적 성찰을 통해서 감각적 충격을 얻는다 라고 거꾸로 나오면 틀려, 얘들아. 자, 됐죠? 자, 수빈이 계속 나오네요. 수빈은 SF 등장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낯선 미지의 세계,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심을 충족해왔다 말한다. 그러니까 수빈은 여기에서
그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들의 동경과 욕망, 갈망은 SF 이후에만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아. 늘 있어 왔다. always 있어 왔다. 항구적으로 있어 왔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늘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어. SF 이전에도 있었어. 이런 사람들의 욕망이. 특히 수빈은 이상적 세계인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룬 이야기와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하죠? 수빈의 입장이죠. 수빈의 입장. 유토피아를 SF의 중요한 소재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수빈이 만드는 SF 영화는 어떤 영화겠어? SF 영화 단순하게 신기한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화성 같은데 대도시 만들어서 환경 오염이나 인구 어떤 식량 부족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화성 속의 아름다운 도시가 유토피아의 도시를 보여주겠죠. 자, 오늘날 환경오염, 전쟁 등을 통해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금의 상황에서 현실 너머의 SF의 공간이죠.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 세계를 탐색하는 이 SF의 역할, 수빈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해졌어. 이 SF 영화가 어떤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를 점점 잘 그려내야 돼. 잘 표현해줘야 돼. 점점 더 중요해. 라고 수빈은 주장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걸로 일단 마무리하고 문제 풀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꼭 개별 카톡